네, 오늘은 제61주년을 맞는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이 화재와 구급 상황에 대비하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화재 현장의 온갖 위험에 노출돼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올해 22년 차 소방대원 이모 씨. 20여 년 근무 기간의 3분의 1을 화재 진압과 조사 업무를 맡아오다 2년 전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이 씨는 자신의 암 질병이 화재 현장에서의 유해 물질 노출과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 소견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차 심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이 씨는 지난 5월 재심사를 통해서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현장을 가고 대기하는 그 순간 어떤 긴장하면서 받는 약간의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 복합적인 여러 사항들이 이런 질병을 만들지 않나. 공무원 건강진단 결과 소방직의 건강 이상 비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고 20kg을 넘는 장비를 짊어진 채 진압과 구조에 나서는 등 업무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은 5년마다 소방 공무원의 보건 안전 실태를 조사해 근무 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도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2년 전 조직된 소방노조가 전문기관에 맡겨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지역을 표본으로 설정해 현장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번을 기회로 해서 그 실태 조사가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24시간 주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 소방대원들. 다른 직종보다 유독 높은 건강 이상 비율에 대한 원인과 실태 조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재단의 재정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정치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출발했지만 뚜렷한 재산이 없다 보니 정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출범한 것은 지난 2008년. 4.3 진상규명이 급물살을 타면서 추가 조사와 기념 사업들이 추진됐고 4.3 평화공원도 운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단을 운영할 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에 대한 집단 보상금 차원에서 정부에 400억 원을 재단 기금으로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가 재정상 어렵다며 400억 원의 이자를 해마다 나눠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4.3 평화재단은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2015년 제주도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예산 109억 원 가운데 정부가 53억 원, 제주도가 42억 원을 출연금으로 내고 기부금 수익은 1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민과 국민들께서 내는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지 지도 감독할 책임은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행부의 권한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5.18 기념재단은 1994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비영리 공익재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의 국가 보상금과 국민 성금, 광주시의 출연금 등을 모아 기금 90억 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18 기념재단은 운영비를 자체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사장과 이사도 재단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율성만큼은 보장이 되어야만이 기념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5.18 재단의 사례는 이사장 임명권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4.3 평화재단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4.3 등 제주 관련 정부 예산 85억 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증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국비를 50%만 편성해 논란이 일었던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 예산은 전액 국비 부담으로 명시돼 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4.3 추념식 32억 원과 4.3 평화공원 활성화 34억 원이 증액됐고 제주의 탐나는 전 등 전국 지역화폐 예산도 7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 출력 제한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뒤늦게야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제대로 해결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원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1,300명이 근무하는 제주도청. 조명과 냉난방시설, 각종 전산 장비를 가동하면서 연간 350만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 요금이 싼 시간에 저장했다가 요금이 비쌀 때 사용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이제는 출력 제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이 남아돌 때 저장을 했다가 이제 많이 필요할 때 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출력 제어로 이제 고통을 겪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제주 MBC가 확보한 제주도 내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현황 자료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모두 16곳. 그러나 현재 설치된 곳은 제주도청을 포함해 3곳뿐입니다. 제주대학교와 제주개발공사, 한전 제주본부 등 13곳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직은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저희도 전국적으로도 공공기관 471곳 가운데 20%도 안 되는 91군데만 설치됐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은데 설치를 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좀 배제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심지어 정부는 올해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 기준이 되는 계약 전력을 1000kW에서 2000kW로 낮췄습니다. 또 기존 건물의 설치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공공에서라도 에너지 저장 장치를 다양한 곳에 많이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을 좀 채택한 거 아닌가.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출력 제한 해결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면서 출력 제한이 심각해졌지만 뾰족한 정부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구체화된 정부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올해 확정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과잉으로 출력 제어가 증가하고 있다며 2030년에는 출력 제어율이 19%, 2031년 이후에는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 스스로 출력 제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하나는 내년부터 3년간 제주에 160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러나 정부가 분석한 제주 지역 필요량을 보면 2024년 65메가와트를 시작으로 해마다 급증해
2036년에는 2,300메가와트를 넘을 전망입니다. 그런데도 2027년 이후 정부의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부지 확보와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대신에 정부는 처음으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제주에 시범 적용하고 전력 수요 측면에서의 수급 안정 대응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해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출력 제한을 해결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을지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가 보류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제주도와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함께 나섰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 오후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과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도 어제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간사를 만나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4,100원으로 요금 인상이 확정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택시 운임과 요율 적용 기준을 고시하고 오는 20일 0시부터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벽 0시에서 4시였던 할증 운임 시간도 밤 11시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로 1시간 더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로 적용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도내 카지노 노동조합이 직원들의 퇴사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3개의 카지노 노동조합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최근 6개월 동안 직원의 40%가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카지노 산업을 살리기 위해 오영훈 도지사와 회사 측이 카지노 3사 노조와 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급생을 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학생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가해 학생들의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학생은 단기 1년을, 촬영한 학생은 단기 10개월, 유포한 학생에게는 단기 1년 2개월에 장기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